시험 대비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위의 한 점 O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합니다. 평면의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이걸 원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요 점들을 모아 놓았는데 이때 점 O를 뭐라 그러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고 요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을 이은 선분, 요거를 원의 반지름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원의 중심이라. 반지름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원의 방정식 이제 기본 형태를 배울 텐데 우리 뭐든지 뭐 1차 함수를 배울 때나 2차 함수를 배울 때나 직선의 방정식을 배울 때나 항상 기본 형태가 있었잖아. 그 기본 형태를 토대로 해서 평행이동을 시키고 뭐 대칭이동을 시키고 이랬었잖아. 그것처럼 원도 똑같이 기본 형태가 있을 거야. 그 원의 방정식 기본 형태를 가지고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부터 가봅시다. 자, 중심이 점 A, B이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자고 할 거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꼴로 이렇게 항상 쓸 거야.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r제곱꼴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딱 보는 순간 아, 이 원의 중심은 a, b겠구나. 반지름은 r이겠구나.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우리 기본 형태. 기본 형태는 우리 2차 함수에도 기본 형태는 어떻게 됐어? y는 ax제곱 해갖고 원점을 지나가는 거였잖아. 그것처럼 원의 방정식도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꼴로 쓸 거야. 이거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 형태는 중심이 0,0이다. 반지름이 r이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중심이 a, b다.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찾는 거야. 원이라는 게 중심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요걸 O라고 잡고 요걸 P라고 잡으면 OP의 길이는 R이다 해서 방정식 양변 제곱을 하면 원의 방정식 기본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을 항상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개념 체크 15번. 자, 중심이 3,-2, 반지름이 5다. 그럼 우리가 중심이 3,-2다. 그럼 어떻게 쓴다 그랬어? x-3의 제곱 플러스 y-2니까 플러스 2의 제곱은 아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다.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원의 방정식. 자,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쓴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반지름이 7이라고 그러니까 r제곱을 쓰는 거니까 7, 7에 49 이렇게 쓴다는 거. 요거만 기억해주면 원의 방정식 기본 형태 기억했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응용. 두 점 A가 4,-1, B가 0,3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거.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지름이라는 건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지름의 양 끝점이 A하고 B라는 소린 거잖아. 그럼 우리 A, B의
중점이 원의 중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A, B의 중점을 찾자. A, B의 중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했어? 2분의 X랑 X좌표 더한 거, 2분의 Y좌표끼리 더한 거. 자, 그럼 얼마예요? 2,1 이러고 나오나요? 네, 그럼 A, B의 중점이 2,1이잖아. 그럼 원의 중심 좌표가, 이게 원의 중심이 되겠지. 원의 중심 좌표가 2,1이야. 그런다. 반지름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O에서부터 A까지의 길이나 O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같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하자. 계산하기 편한 건 요거니까. 그럼 얘가 원의 중심 O라고 할게요. 그러면 OB 길이 찾자. OB 길이는 루트 2-0이겠죠? 2-0의 제곱, 1-3의 제곱, 2는 4, 2는 4니까 루트 8이겠네요. 이게 뭐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 그럼 우리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 그랬어?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8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심이 지름의 양 끝점을 지나간다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러면 중점 잡고 그 다음 중심에서부터 A나 B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알 때 구하는 원의 방정식 식에다 집어넣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도형은 원의 방정식이겠죠. 왜?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찾기가 힘들겠지.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이랑 반지름을 찾을 텐데요. 자,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우리 2차 함수에서 표준 형태로 바꾸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풀면 돼. 근데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문자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은 해줄 텐데, 아,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잠시 잊고 있다가 숫자로 돼 있을 때만 연습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일단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를 표준 형태로 고치려면 완전 제곱꼴로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제곱 더하기 ax가 있으니까 우리 이거 완전 제곱꼴로 고치려면 x 앞에 개수의 반에 제곱을 이렇게 더했던 걸 기억나죠? 네, 그러면 y제곱도 똑같이 by가 있으니까 2분의 b의 제곱을 이렇게 더하겠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상수항 c는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없던 2분의 a제곱을 더했으니까 양변을 똑같이 이렇게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b제곱도 똑같이 더해줘야지 시계값의 변화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4분의 a제곱. 한 번에 쓸게요.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라는 건 마이너스 4c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약분하면 c 되니까. 자, 그러면 표준 형태로 됐네요. 그럼 중심 좌표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a,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인 원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이거 문자 이렇게 제곱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이 일반형에 대한 중심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러고 외울 필요 없어. 그지? 문제가 나오면 걔를 표준형으로만 고칠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개념 체크 1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1은 0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러고 나왔어.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 식을 표준 형태로 고치자.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얼마 더해줘야 돼? 그치, 1을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가 있으니까 요거 반의 제곱인 4가 있으면 되겠네. 자, 그럼 마이너스 11은 넘기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자 그랬어? 새롭게 생긴 것만큼 또 우변에도 더해주는 거야. 그럼 1이랑 4를 생겼으니까 5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16 이러고 나오겠네? 그럼 우리 중심좌표 잡을 수 있잖아. 중심은 1,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는 16은 4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자, 2번은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k가 0일 때 원을 나타내도록 실수 k의 값을 범위를 찾으래. 자, 원이 되려면 중심좌표 있어야 되고 반지름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8i가 있으니까 반이면 4니까 16, 그럼 마이너스 k 있을 거고 새로 생긴 1이랑 16이니까 더하기 17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x-1의 제곱, y-4의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중심좌표는 1,4라고 했고요.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우리 뭐가 나오는 거지? 아래 제곱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원을 만들려면 반지름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r제곱도 당연히 0보다 크겠네? 0이 나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7이라는 애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지만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7보다 크다니까 답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로 나누면 k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k는 17보다 작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려면 r 제곱 자리에 와야 되는 건 당연히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거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나머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편해. 이거를 다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잘 기억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으로 보인단 말이야. 자, 한번 해볼게. 중심이 A, B예요. 그러면 우리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중심이 A, B고 X축에 접한대요. 자, X축에 접한다는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X축의 라인에 걸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X축에 접하는 거잖아. 근데 중심좌표가 뭐래? A, B래. 자, 그러면 반지름이라는 건 중심에서부터 임의의 점까지 거리라고 했는데 그럼 요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겠네? 요게 반지름이잖아. 근데 살펴봤더니 X축과 접하려면 우리 중심에서부터 요 X축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 거리 요걸 우리 무슨 좌표? 그치, Y좌표지. 그래서 X축에 접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Y좌표의 길이랑 같으면 되는 거야. Y좌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절대값 치고 중심의 Y좌표라고 쓸 거야. 왜냐면 1사분면일 때는 양수니까 괜찮은데 X축과 접하는 게 꼭 1사분면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 2사분면에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양수니까 상관없어. 근데 3사분면에서 보자. 3사분면은 Y좌표가 음수잖아. 근데 우리가 길이는 양수지?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부호를 없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랑 누구랑 같다? 중심의 Y좌표랑 같다. 즉 절대값 B랑 같다는 소린 거.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야?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그대로 쓰고 r 제곱, r이라는 애가 b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건 b 제곱을 써주면 되겠죠. 요거만 기억해주면 되는 거야. 아,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랑 같구나. 그 다음 이번엔 Y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니까 이번엔 반지름의 길이가 누구랑 같은 거야? 그치. X좌표랑 같겠지.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누구랑 같다? 중심의 X좌표랑 같다. 즉 절대값 A랑 같다라는 거.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써라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이 된다.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이고 원이 조금 찌그러졌네. 자 그러면 반지름이랑 X좌표랑 Y좌표의 길이들이 다 같겠죠.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와도 같을 거고 중심의 Y좌표랑도 당연히 같다라는 거. X축, Y축 동시에 접할 때는 우리가 중심좌표만 잘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자, 1사분면에 중심이 있다는 거야. 중심이 1사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접하겠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랑 X좌표, Y좌표가 똑같을 테니까 중심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니까 R, R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제1사분면에서의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중심이 2사분면에 있을 때. 자, 중심이 2사분면에 있대. 자, 중심이 2사분면에 있으면 x축, y축 동시에 접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X축이랑 Y축에 다 접하려니까 중심좌표는 반지름의 길이와 연관이 될 텐데 얘는 지금 2사분면이면 X좌표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이 될 거고 Y좌표는 R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사분면일 때는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R, R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쓸 거냐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쓸 거야. 원의 방정식 중심이 2사분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r, r이 된다라는 거. 이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3, 4분면에 중심이 있을 때 보자. 자, 3, 4분면에 중심이 있으면 3, 4분면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도 당연히 반지름 똑같을 텐데 얘는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도 마이너스 거고 y좌표도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써라 그러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 4분면에 있을 때 자, 중심좌표가 4, 4분면에 있어요. 그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접해지겠지. 자, 그러면 얘도 당연히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4, 4분면일 때는 x값은 플러스지만 y값이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r, 마이너스 r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은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면 당연히 못 외우는 게 정상이겠지. 선생님도 바로 못해.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림으로 그려서 기억을 하는 거야. 아, 1사분면에 있으면 중심좌표가 다 플러스구나.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2사분면일 때는 x좌표의 중심이 마이너스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기억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념 체크 1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의 좌표가 3,4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길이와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랬어. 자, 그러면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보는 거야. 이런 걸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한 번만 간단히라도 자세하게 안 그려도 돼. 중심좌표가 어디 있다고? 3,4. 자, 3,4에 이렇게 중심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 x축에 접한대. 자, 그럼 x축에 접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원이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중심좌표는 3,4예요. 반지름이랑 누가 같은 거예요? 그치. X축에 접한다고 그랬으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Y좌표랑 똑같아야 되니까 4겠네? 그럼 끝났잖아. 반지름의 길이 얼마? 4.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 X-3의 제곱, Y-4의 제곱은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쓴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주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에서 직선까지 위치 관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치, 두 점에서 만난다. 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다음 만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세 가지.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근데 요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가기가 편한 방법을 쓰면 돼.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원이랑 직선을 연립해서 2차 방정식 꼴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근이 두 개라는 거니까 이럴 땐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중복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을 우리가 뭘 한다? 접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허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거니까 실근이 없다는 소린 거잖아. 그래서 만나지 않는 거야. 자, 판별식을 쓰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이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더 많이 써먹을 거야. 그럼 중심과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비교하는 거야. 자, 중심까지의 거리가 요게 D예요. 중심에서부터 원까지 요 임의의 점 요거는 뭐가 돼? 반지름이 돼.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에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같아. 그러면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는 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거리가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접한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 그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요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반지름보다 당연히 D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D하고 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D가 R보다 작아. 그럼 반지름보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더 작은 거니까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점이라는 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이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도 된다는 거. 자, 그럼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볼게. 개념 체크 18번을 봐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직선 y는 2x 플러스 k의 위치 관계를 k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말하세요. 그랬잖아. 일단 선생님은 점과 직선 위치 관계 갖고만 따져볼게. 자,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가 뭐가 돼요? 0,0이 되겠죠. 원에서 직선은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2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직선과 거리를 구해볼게. 자, 거리는 루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보기.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 루트 a제곱 2제곱 더하기 b제곱 1제곱 분의 ax1 2 곱하기 0은 0, by1 0 곱하기 마이너스도 0, 그럼 절대값 k만 된다. 그럼 d가 뭐가 되냐면 2는 4이다 1이니까 루트 5분의 절대값 k 요게 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원의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D하고 R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 자, D하고 R의 관계를 따질 때 D가 첫 번째 R보다 클 때 따져보자. 자, D가 R보다 크다는 소리는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크다는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지 요게 반지름, 이게 거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D가 R보다 크다는 소리는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니까 요런 그림으로. 그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절대값 K가 2루트 5보다 큰 거니까 우리 이거 부등식 어떻게 풀었어? K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루트 5보다 크다 이렇게 배웠었지? 이거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 요거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랑 R이 같을 때, D하고 R이 같을 때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가 된다는 거네. 그럼 절대값 K가 2루트 5니까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마 2루트 5. 이거일 땐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됐었고, 세 번째는 D가 R보다 작을 때. D가 R보다 작다는 거,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이 요거야. 근데 거리는 더 짧아야 되니까 직선이 이렇게 될 때네?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겠다. 자, 두 점에서 만날 때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 K는 2루트 5보다 작은 거고 K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거일 땐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 D가 R보다 클 땐 만나지 않는 거. 그래서 K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 D가 R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K가 뿔마 2루트 5일 때,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크고 2루트 5보다는 작다. 이럴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 그거만 잘 기억을 하고 있다가 문제에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을게요.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대해서 배웠고 그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고 꼭 자기 걸로 만든 후에 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